네, 코스피 어제 강보합권이었습니다. 오늘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주가 하락이 나타날 것인지 미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김종호 연구위원과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코스피는 이 급락 이후에 1880선대에서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하지만 현선물 외국인 매도 이어졌고요. 프로그램에서도 오늘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합니다.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?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은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좀 해외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그 원인이 많이 좀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알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역시나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좀 증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적 모멘텀이 부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기타 증시, 그러니까 선진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.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 증시를 살 바에는 중국 증시, 이머징 쪽에서는 중국 증시를 사는 부분들이 좀 좋을 거고 선진 증시를 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국의 글로벌 그 증시 시장이 동조화가 좀 일어나지 않고 있다.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권방송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뭐 경제 채널에서 디커플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뭐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악재만 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국내 시장이 좀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흐름들이 각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된다. 이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국내 오늘장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래도 만기 이슈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2013년도 이후에 이제 우정국 그 이제 비과세가 해지가 되면서 그 이제 프로그램 쪽 연말 배당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랑 증권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증권 쪽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를 했다가 연초에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 그게 좀 길게 이어지면은 외국인들까지 합세해서 이제 뭐 3월달 전에 배당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번 만기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 전환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만기 이후에 수급 전환 여부를 좀 파악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. 한 18거래일간 외국인의 매도가 3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김 의원님,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? 뭐,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. 그러면 앞으로 계속 팔 것인가, 전체를 팔 것인가, 최근처럼 종목별로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인데요. 제가 보기엔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외국인의 전반적인 기조는 저는 지금처럼 안전자산 선호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매력도를 낮게 보는 현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웃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그 스탠스는 업종이나 종목별로 계속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외국인이 전체 시장을 팔건 사건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. 또 해외 시장과 연동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냐.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수급의 동향이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잠정치를 내놓습니다.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흘러나올까요?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실적에서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좀 잘 나와야 그나마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고 항상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텐데요. 일단 실적 먼저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한 4조 7천억 후반대에서 4조 8천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한 2조 5천억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가 한 1,600억 그리고 이제 IM 사업부가 이제 한 1조 7천억 원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가전 쪽이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. 이 중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역시나 이제
그 반도체 쪽이 얼마나 좀 잘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그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장비주, 최근에 뭐 강했었던 반도체 장비 쪽으로 아마 매기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IM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이제 뭐 턴만, 그러니까 바닥만 찍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만 해주면은, 최근에 이제 그 뭐 한 11월, 12월부터 바닥에서 이제 좀 탈출하고 있는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좀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도 좀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최근에 실적 시즌 특징이 뭐냐면은 그 턴이 확인된 다음에 그 주가들이 좀 탄력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, 그게 아마 3분기 때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주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이랑 그다음에 그 IM 사업 부분,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은, 4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어닝 시즌보다는 좀 실적 시즌 자체가 좀 깁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어닝 쇼크 내지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 이제 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, 물론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나 이 빅베스 효과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해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, 4분기 실적 이슈 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조금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2015년도에 그 업종이나 아니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주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, 그러한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앞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어닝 쇼크, 그러니까 전망치 달성률이 한 74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따지면 한 25% 정도가 이제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하는 부분들인데, 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그 일회성 비용들이나 빅베스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내고 가자,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기 때문에 사실 어닝 쇼크가 뭐 기정 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쇼크의 강도 수준을 좀 더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좀 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, 이 그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역시나 이제 4분기 때 이 환율 레벨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그 컨센서스, 그러니까 4분기 이익 조정치가 꾸준하게 상향되는 그런 기업, 그리고 이제 뭐 이슈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좀 증가했던 그 기업들, 기본적으로 배당을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증가한다라고 이제 좀 보면은, 뭐 그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제 엮어서 이제 뭐 종목들을 좀 보면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장비 쪽,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, 그리고 3분기 턴이 확인됐던 이제 증권이랑 필수 소비재, 이런 업종 쪽에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대형주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고요. 김 의원님, 실적 시즌에 포인트 꼽아주신다면요. 네, 역시 뭐 좋아질 업종 턴어라운드 2개만 고르면 되겠죠. 네. 제가 보기에는 실적 호전 업종은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반도체 장비, 반도체 쪽, 그리고 제약, 통신 뭐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. 턴어라운드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은 IT 부품, 철강, 석유화학 쪽입니다. 근데 이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업종으로 뭐 꼽으면 이렇지만 업종 내에서 확실하게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들 업종 내에서도 선택에 또 갈림길에 쓰게 되는 만큼 꼼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김영철 팀장이 오늘의 투자 유망주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 선택하셨습니까?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 이제 셀바이오텍입니다. 네.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 이제 뭐 기업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좀 시장이랑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은, 최근에 시장 자체의 흐름들이 가는 종목만 더 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그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성장이 꾸준하게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, 뭐 그런 흐름에서 셀바이오텍도 뭐 같은 논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주가 수준이나 밸류에이션은 높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기본적으로 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. 광고비 안정화로 인해서 국내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,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, 그게 이제 진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좀 늘리는 그런 영향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그 이익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광고비 안정화, 국내 매출 성장 등의 포인트 언급해 주셨네요. 셀바이오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김영철 팀장과 함께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 이슈 짚어봤네요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